3월 28일 목요일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는 이탈리아의 전국 불안과 키프로스 우려 등 유럽발 악재와 미국의 지난달 미결주택 매매 건수 증가율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혼조로 마감됐습니다. 다우지수는 0.23%, S&P 500 지수는 0.06% 하락한 반면 나스닥 지수는 0.12% 상승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재차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탈리아 정치 혼란이 가중되고 키프로스 정부가 은행 영업 재개를 앞두고 자본 통제 방안을 마련했다는 소식이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영국은 0.18% 하락했고 프랑스와 독일도 각각 0.99%, 1.15% 내렸습니다. 이탈리아의 제3당인 오성우동이 27일 연립정부 구성 협상에서 중도 좌파 민주당에 협조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이탈리아의 정치 불안에 대한 우려가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잠정주택 판매가 시장 기대에 못 미치는 부진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2월 미국 잠정주택 판매 지수는 전월 대비 0.4% 감소한 104.8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시장에서 예상했던 0.2% 감소 전망치에도 못 미친 수치입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 김보람입니다. 키프로스 우려가 채 가시기도 전에 이탈리아 문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연정 구성에 실패하면서 결국 재선거라는 최악의 시나리오 가는 것이 아니냐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앞서 뉴욕 증시가 혼조로 마감됐고요. 유럽 증시 마찬가지로 하락 마감됐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연기금에 이어지는 매수 속에 2,000선 가까이 다가갔는데요. 또 오늘은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도 발표하게 됩니다. 이 안에 추경에 대한 언급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떠한 흐름을 이어가게 될 것인지 전망해보면서 구체적인 전략도 세워드리겠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2부 시작합니다. 네, 먼저 글로벌 증시 마감과 이슈에 따른 오늘장 영향을 점검하면서 관심 종목까지 모두 들어보는 순서 함께하겠습니다. 이상로의 모닝 브리핑 이어지는데요.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앞서 뉴욕 증시가 또다시 하락으로 마감됐습니다. 상승과 하락이 하루하루씩 반복되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키프로스가 은행 영업 재개를 앞둔 상황에서 불안감도 있고요. 또 이탈리아 문제가 또 고개를 들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 지금 전국 불안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민주당이 지금 연립 정부를 구성하는 게 사실상 조금 좌절이 되면서 그런 모습 자체가 조금 전국적인 불안 환경에 놓여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시청자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게 불확실성이 주식에 대해서 가장 안 좋은 여건을 미치게 되죠. 분명 악재 같은 경우에 도출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올 수 있겠지만 불안감 그리고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그만큼 방향 자체를 결정하기 어렵다가 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한다면 그런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는 유럽 증시가 아니었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미국의 주택 지표 같은 경우에도 부진한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또한 지금 키프로스에 대한 예금 인출 사태가 우려가 좀 되는 상황인데요. 금일부터 이제 은행이 재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16일부터 뱅크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어느 정도 예금에 대해서 인출 자체를 정지를 시켜놨습니다. 하지만 지금 100유로인가요? 100유로 이상에 대해서는 인출을 하지 못하게끔 지금 다시 한 번 더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 모습에 대한 우려감이 오늘 작용을 하는 하루가 아니었나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유럽에서는 안 좋은 소식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영국의 신용등급이 강등이 되었죠. 그래서 이건앤 존스에서 영국의 신용등급을 AA에서 지금 A+로 강등을 시키는 부분이 나타났다는 것도 한 번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다우 증시가 강하긴 강하죠. 우리가 차트를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지금 한번 보시더라도 이렇게 지금 다시 한 번 더 지지를 받고 난 다음에 낙폭 자체 줄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만큼 추세대 자체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고요. 시청자분 어제
계속 줄고 지금 시청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추세대의 중요성을 좀 아실 건데 이런 부분 자체에서도 어제 120포인트 정도가 하락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부분 자체를 다시금 다 만회하는 부분은 바로 유럽도 아니고 미국 자체에서의 그런 회복성,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 상당한 지금은 상승 추세대 안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런 부분 자체가 확률적인 부분이나 만큼 뭐 무리한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자제를 좀 하시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범유로권의 지금은 경기 기대 지수 같은 경우에도 90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전달에 보면 91이었는데 또다시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는 결과치가 또 나타났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계속되는 저성장 기조 자체가 유럽 시장에서는 가장 불안한 모멘텀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탈리아에 대해서 뭐 소매 판매라든지 아니면 산업 주문 역시 하향하는 결과치가 좀 나타났고요. 그래서 유럽은 아직까지는 저성장 기조가 유지되고 있고 지금 좋은 것은 바로 미국이다. 미국의 가장 좋은 점은 바로 양적 완화 정책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실업률이 5.5%, 6.5%를 달성하지 않는 한 꾸준히 유지하겠다는 지방은행 총재들의 발언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은 긍정적인 모멘텀은 그것밖에 없구나라고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미국 증시가 아니었나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양적 완화를 지속하고 있는 미국이 가장 긍정적인 모멘텀이 아닐까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오늘 국내 증시에서는 또 다른 이벤트가 있습니다. 새 정부의 첫 번째 경제정책 방향 발표가 있는데 이 안에 또 추경에 대한 언급도 있겠죠? 네, 맞습니다. 뭐 추경 예산이 네. 자체가 지금 뭐 10조 이상은 잡힐 것이다. 그런 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지금은 일단은 결과치를 한번 지켜봐야겠죠. 일단 그런 기대감 자체에서 경기부양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업종이 지금 랠리를 조금 펼쳐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근 3거래일 동안에 지금 상승을 했던 부분이었고요. 하지만 지금 오늘 발표를 하는데 그 부분 자체가 어떻게 발표가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추이는 조금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더라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또 생각할 여지를 좀 남겨놨습니다. 그만큼 21선 자체를 턱걸이하는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상당히 밑꼬리가 길게 달리면서도 그래도 다시 한 번 더 추세적인 전환을 맞이하려고 하는 코스피가 아니었나. 거기에 매수 주체는 바로 기관이었고 이런 모습에서 한번 본다면 일단은 기대감에 올랐던 증시거든요. 기대감에 올랐던 증시니만큼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지금 급하게 추경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결과치를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어차피 오늘입니다. 오늘 오전 중에 발표가 될 건데 그 부분 자체가 어떤 방향성으로 흘러가는지를 보고 난 다음에 우리가 코스피라든지 아니면 코스닥 쪽으로 비중 조절을 조금 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만큼 박근혜 정부의 가장 큰 정책적인 부분은요, 중소기업에 대한 어느 정도 활성화 방안과 수출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부분이거든요. 하지만 경기부양 관련주를 어떤 식으로 언급을 할지를 우리가 한 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아베노믹스라든지 아니면 오바마의 어느 정도 정책적인 분위기 자체가 미국과 일본 증시를 크게 이끌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지금 박근혜 정부의 근해노믹스 자체가 어떻게 작용을 할지 조금 더 지켜보자. 그만큼 정책적인 분위기가 어느 정도 달성이 되면 그때부터는 더욱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주도주도 바뀌는 패턴이 나타날 수 있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 결과치를 한번 꼭 확인하시고 급한 매수보다는 결과치를 확인하시는 매수가 조금 중요하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증시의 방향을 확인하시고 들어가시는 것도 늦지 않겠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보겠고요. 끝으로 오늘장의 관심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오늘은? 네, 그래서 기계업종 중에 네. 메카죠. 그래서 공작기계를 우리가 기계업종의 메카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요. YG1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뭐 워렌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에서도 투자를 했었죠. 투자를 했었고요.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 가격 단가는 아직까지 지금 13,100원까지 내려와 있는데 평균 단가 같은 경우에 우리가 조금 더 유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일단은
공작기계 중에 절삭공구를 만드는 회사인데, 절삭공구가 어떤 거냐면 드릴이라든지 아니면 엔드밀 그리고 뭐 태물 같은 걸 생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기계업종의 기초적인 부분, 기간이 되는 부분 자체를 생산한다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YG원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인 점유율 그리고 국내 점유율 자체가 지금 상당히 높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적인 상승분 그리고 기계업종이 만약에 턴이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선두주자로 나서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방송을 통해서 기계업종을 추천을 드리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은 반등의 여지가 조금 충분하다고 보고요. 그만큼 지금 가격적인 부분에서 하락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평가 면에서도 괜찮은 가격대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럽과 미국에 대해서 지금 저성장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회복 신호가 나타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중국 같은 경우에도 내수가 강화되면서 추가적인 상승분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환경을 봤을 때 글로벌 증시 자체는 현재보다는 조금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 관점에서 기계업종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겠나. 대신 철강업종 같은 경우에 지금 중국과의 경쟁이 상당히 밀려있죠. 그런 부분 자체에서 조금 관망세를 유지하는 반면에 기계업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우리가 활약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면 큰 거래량이 나오고 난 다음에 지금 많이 빠지는 모습이었는데, 우리가 추세적인 부분을 한번 같이 보시더라도 일단 보시면 지금 저항 구간으로 자리 잡혀 있던 구간 자체를 지금 돌파를 하는 구간이죠.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주봉상으로 20일선은 밟고 난 다음 다시 올라오는 패턴입니다. 하지만 밑에 거래량을 보시더라도 더욱더 늘어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매수가로 대응을 하시는 방법이 조금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13,000원 정도를 우리가 매수가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1차적인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5,000원까지 조금 홀딩 하신 전략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손절 가격은 하단에 12,000원을 손절 가격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길게 보시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YG원에 대한 자세한 대응 전략까지 모두 꾸려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장의 유망 업종과 종목을 찾아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장 관심 업종 종목을 찾아보기 전에 지난 종목 AS를 해보겠습니다. 또 상한가로 오른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어제인데 그 종목 추천하신 날이 이번 주 월요일이었네요.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스텍 같은 경우에 지금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 로봇 관련주에 대한 매수가 계속 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번과 좀 다르게 그 유진 로봇이라든지 동부 로봇이 과거에는 강세를 띄었고, 특히 이제 동부 로봇이 제일 빠른 진행을 보였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다스텍이 그보다는 더 빠른 진행을 보이면서 다스텍이 가장 선두권으로 올라서는 모습이었고요. 이런 것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지금의 상승은 철저하게 수급에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과거의 주가의 상승이 잘 나왔다고 해서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는 법도 없고, 또 지금 과거에 좀 진행이 더뎠다고 하더라도 지금 매수가 많이 몰리면은 충분히 올라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이 다스텍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케이스로 보실 수 있고, 상한가를 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우리 투자자들께서도 잘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주가가 오르고 난 다음에 조정을 받는 기간 자체가 크게 내림세가 없이 하방 경직을 잘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렇게 좀 급등세를 타고 나면은 주가가 좀 충분히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매수 타이밍을 잡으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 보통 이제 하한가나 하한가에 준하는 정도의 하락이 한번 강하게 나온 다음에 거기서 반전 포인트를 잡을 걸로 예상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러한 식의 좀 급등 패턴들은 조정 자체를 받아버리면 추세가 죽어버리기 때문에 조정을 안 받고 이렇게 하방 경직을 보여주면서 위쪽에서 우리 흔히 표현하는 고가놀이를 하는 편이 훨씬 더 강한 흐름을 보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종목은 개별 성향이 강한 테마성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고요.
일반적인 종목들 같은 경우는 기존에 그 저점 매수를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일반적인 종목과 테마 종목군들은 이 저점 매수에 대한 개념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좀 필요할 것이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반복 학습을 통해서 저점 매수를 잡는 방법을 배우시면 더 대응이 쉽습니다. 물론 뭐 이 방송을 보시면서 그냥 리딩대로 따라 하셔도 충분히 수익을 올리실 수 있겠습니다. 네. 다스텍에 대한 자세한 대응 전략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함께 투자하셔서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오늘의 유망 업종을 찾아볼게요. 오늘은 어떤 부분 들고 오셨는지요? 예, 오늘은 자동차 부품주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네. 하는데요. 최근에 자동차 부품주는 상승세가 꽤 강한 편입니다. 분위기도 좋은 편이고, 아무래도 이제 지금 상승을 꾸준히 해주고 있는 업종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최근 들어서 이제 이머징 마켓 쪽에 자동차 판매량이 증가를 하면서 자동차 부품주나 아니면 완성차 업체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머징 마켓 쪽에서 제일 크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 역시 중국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최근에 중국 같은 경우에 현대자동차 같은 케이스를 보시면은 자산의 그 판매량의 상당 부분을 중국에서 판매가 되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중국 시장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원래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 아니면 기아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중국 내 판매 법인을 더 많이 확충하고 대리점을 더 확충하는 그런 전략을 쓰면서 굉장히 공격적인 판매 전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자동차 업종에 대한 회복세가 좀 기대가 되는 상태고요. 실질적으로 대형 자동차 부품주는 아직까지 큰 반응을 안 하고는 있지만은 중소형 우량 부품주들은 최근 들어서 상승세를 계속 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우 아이텍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꾸준히 상승세를 타면서 좋은 진행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밖에 뭐 동양기전이라든지 또 뭐 최근 들어서 이제 현대 EP 같은 자동차 경량화 관련 종목군들도 바닥을 탈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주가의 진행이 계속 좀 지속된다라면은 한 번쯤은 눌림목을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시장의 트렌드를 보시면은 중대형주는 거의 매수가 안 들어오고 중소형주 위주로 매수가 많이 들어오는 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신다라면 수급이 잘 몰리는 중소형 종목군에 아무래도 포커스를 맞춰서 대응을 가시는 게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뭐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장의 관심 종목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들고 오셨는지요? 네, 오늘은 자동차 부품주는 아니고요. 예. 그냥 이제 좀 다른 이슈가 있는 종목인데 AST 제텍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최근 들어서 그 꾸준하게 상승세를 타면서 진행이 좋았고요. 그 다음에 최근 며칠 사이에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상당히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상승의 그 모멘텀은 무상증자를 실시하면서 회사 내용이 상당히 좋다. 그리고 자금 여력이 많다라는 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섰는데요. 어제 무상증자를 발표하고 재료 노출로 바로 급락이 나와버렸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뭐 무상증자는 분명히 호재로 알고 있고 또 회사 내용도 좋은데 왜 이렇게 단기간에 급락을 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고요. 또 상당히 당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장중에 3% 정도까지 상승세를 타고 있다가 무상증자가 발표내고 난 다음에 바로 거의 하한가 근처까지 내려갔다가 종가는 12% 마이너스를 기록했거든요. 근데 이러한 경우에는 그 실적이 양호하고 그 다음에 추세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지만은요,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경우에 굉장히 땡큐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점 매수를 한번 해줄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박스권 상단 부분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타이밍을 한번 잡아볼 수 있고요. 매수가는 일단 6,400원에서 6,650원 정도 공략 포인트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전 고점인 7,500원 정도를 잡으시고요. 돌파 형태가 굉장히 강하다라면 추가 돌파가 나와서 고점을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목표가를 다시 재조정을 해주시면 되겠고, 손절가는 박스권의 중간 지점인 6,000원 정도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송촌놈 신창원 대표의 증시 타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신창원 대표님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한미모 하시는 김보람 앵커님.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 청송촌놈 신창원입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어제 외국인 선물 손절매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지수가 오르지만 오르는 종목은 별로 없는 이유에 대해서 듣고 싶은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그 조상 잘 둬가지고 잘 사는 나라, 조상 잘 둬가지고 못 사는 나라 이렇게 전 세계 글로벌에 크게 두 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예, 조상을 잘 둬가 이제 잘 사는 나라, 그게 이제 대표적인 이태리인데요. 제가 이태리 여행을 한 두세 번 가면서 이태리 진짜 머리에 든 것 없는 친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태리 때문에 유럽이 많이 흔들리는데 이태리 굉장히 그 이태리 사람들이 조금 질이 안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보통 그 유럽에서는 사기꾼이나 이 강도 이런 걸 이태리 이랍니다. 이태리안 이렇게 하는데 그 문제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상을 잘 둬가 못 사는 나라가 이제 캄보디아죠. 캄보디아 바자마란 2세 이후에 앙코르와트 때문에 이제 망하는데요.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이태리는 궁극적으로 계속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최근에 유럽 증시가 먼저 꺾였죠. 예, 독일 증시가 큰 폭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독일 증시가 이제 큰 폭의 충격을 받고 어제 이제 큰 폭이 떨어졌는데요. 유럽 증시는 여러분 보다시피 우리나라 증시처럼 뭐 1% 이상 떨어지는 경우가 잘 없는데 어제 한참 많이 떨어질 때 2% 가까이 갔거든요. 그래서 독일 증시가 어제 큰 폭의 하락 이 부분이 여러분 두고두고 문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자, 영국 증시도 어제 이제 뭐 늦게 반등을 했습니다. 영국 증시도 어제 1% 가까이 가면서 영국 증시, 독일 증시 그리고 프랑스 증시가 굉장히 큰 충격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한번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럽니다. 그 반면에 이제 다우존스 지수 어제 빠지다가 당기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 지수 상승보다 두 개 이제 그 일본과 미국 그다음에 이제 독일과 프랑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미국 전형적으로 세계의 이제 착취 국가죠. 그다음에 일본 착취 국가에 동참하기 위해서 미국하고 손잡는 나라고. 그래서 이제 지금 그 통화 정책을 계속 쓰겠다. 통화를 막 찍어내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엔화와 이제 미국 달러와는 찍어내도 수요는 계속 있을 것이다. 이러니까 달러를 찍어가지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요. 통화량은 언젠가는 돌아옵니다. 돌아온다는 것은 돈 자체가 이제 회귀 국면이거든요. 회귀 국면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미 증시는 저는 상승을 14,500이면 저는 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풀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자리에서는 주식을 공격적인 매수 그러니까 2,000포인트 이상에서 공격적인 매수는 굉장히 자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며칠 전에 이야기했지만 다우존스 지수와 한국 지수, 다우존스 지수와 이제 우리나라 지수의 이제 문제점, 요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한국 지수와 다우존스 지수는 계속 지금 이제 이격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다우존스가 지수가 빠질 때 우리나라 지수는 어떻게 되겠냐? 우리나라 지수도 약세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공격적인 매수는 분명히 자제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독일 증시가 급격히 이번에 이제 많이 상승했다가 고평가됐다. 급격히 지금 떨어지거든요. 이 붉은 게 독일 증시인데 제가 볼 때 독일 증시는 일단 미국 선도로서 유럽 선도로서 제가 볼 때 한국 증시와 부딪힐 때까지 뜨지 않을까 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은 미국이 유럽을 눌러가지고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지만 미국도 유럽의 약세는 미국도 곧 부메랑에 대해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여러분께서 굉장히 지금 확실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진돗개 때문에 진돗개 때문에 여러분 엄청나게 많이 빠졌죠. 빠졌다가 다시 뜨는 장중 이렇게 움직임이 크게 있었는데 어제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크게 많이 빠질 때 엄청나게 빠졌죠.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제가 볼 때 1973포인트, 1963포인트까지 96포인트까지 급락 급등을 했는데 너무 주식을 얇게 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어제 아침에 정보 일찍 입수한 사람들은 일단 매도를 치고 할 때 이제 쳐버리고 나가가지고 데미지를 많이 입었는데요. 어제 이제 이렇게 장 자체가 하루에 좀 불안불안한 이유는 선물에 있습니다. 선물에 있는데 최근에 이제 선물이 기관들이 워낙 잘합니다. 기관들이 주식도 많고 선물도 많은데 워낙 잘하기 때문에 어제 외국인들이 코피를 줄줄줄줄 흘러가면서 매도를 맞이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외국인들이 한 6, 7천억 매도를 쳤어요. 어제 손절매를 했는데 오늘 결론은 이제 외국인이 힘이 없죠. 이제 기관들의 선물 동향을 봐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기관이 선물을 수익을 챙기면은 제가 볼 때는 뭐 주가는 약세 보일 거예요. 기관이 계속 선물을 보유하고 있다. 크게 빠지지 않을 것 같지만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장 자체는 저는 분명히 9부를 넘어섰다고 저는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 공격적인 매수는 분명히 자제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전체적으로 장 자체가 지금 보시면 저는 그 1980포인트 이 부분이 굉장히 리스크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는 그 사이 못 팔았던 현금 물론 여러분 갖고 있는 건 올랐는 건 없습니다만은 현금화에 좀 주력하는 그런 모양을 꼼꼼히 보여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장이 보면 남이 아니라 할 때 가야 된다. 그 사이 뻥전머리 자동차 주고 전혀 안 된다 했죠. 전혀 안 된다 했는데 자동차 주식들이 최근에 상승률 인기를 기록하면서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자동차주 갖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죠. 자동차주 갖고 있는 사람이 없다.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래도 엄청난 수익을 봤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실 때 여러분께서 그 사이 낙폭과대 종목을 사가 기다리면 돈 먹는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요즘 망둥이처럼 코스닥 종목 몇몇 개 상한가 한다고 따라가면 여러분 코피 터지는 수가 있으니까 이럴 때일수록 낙폭과대 우량주 손절매하지 마시고 버티시면 수익은 분명히 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선물 자체가 여러분 어제 제가 했죠. 한계까지 오를 것이다. 근데 이제 한계 어제 예외로 올랐죠. 폭락했는데 지금 보시면 어제 노는 자리에서 그대로 있습니다. 뭡니까? 매물대 자리에서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선물은 이 자리에서 어디로 이탈할 것인가 볼 때 상방 이탈보다는 저는 하방 이탈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루에 선물에 희비를 너무 보지 마시고 꿋꿋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여러분 보시면 분명히 BWI 자체가 변곡점을 맞이해가지고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고 있는데 BW가 떨어지는 상태에서 주가가 상승할 때 이런 거는 다 역다이브 존수라서 획이 바로 올라갔던 만큼 바로 제자리로 갈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리스크를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좀 꼼꼼하게 봐주시고 이럴 때에서 공격적인 것보다는 짧게 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목균형표로 봤을 때는요. 여러분 지금 어제 인위적으로 올려놨습니다. 인위적으로 올려놨는데 오늘은 제가 볼 때는 주식 자체가 조정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기준선에서 이제 1990이 기준선입니다. 1990이 무너지면 그 다음에 이제 제가 1985 요 사이인데 요 사이는 엉간한 매매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매를 하지 마시고 아예 1985 이하 가면은 이때 이제 손절매를 쳐버리고 이 위쪽에 아래쪽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뭐 휴전선 비분량지도 비슷하게 매매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잘 보시고 오늘 일목균형표에 기준선과 선행스팬 2자리 이 자리는 매매를 안 한다. 그 대신 그 위에 버티고 있으면 버티지만 만약에 밑으로 가면 과감한 손절매가 필요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자리에서 60일 이평이 꺾인다는 이 부분이 굉장히 아킬건입니다. 여러분 60일 이평이 내일부터 급격히 꺾이고 지금도 꺾이고 있거든요. 60일 이평이 꺾인다. 60일 이평 도전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60일 이평 꺾일 때 주가가 상승할 때는 과감하게 자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지금은 주식 늘리는 자리는 분명히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어제도 혼이 났죠? 어제도 혼이 났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3일 연속 상승했으나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더 많습니다. 이 말은 그래도 1등주를 사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1등주 없는 거는 팥빠진 찐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 천천히 하시고요. 여러분 제가 선물 리딩을 장중에 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분은 서울경제나 저에게 신청하시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선물을 꼭 빼야 되고 우량주를 해야 된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청송촌놈 신청원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다우지수가 약세를 보일 때 한국 증시 마찬가지로 커플링되면서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따라서 2000선 이하에서는 공격적인 매수 자제하시고요. 특히나 1985, 1990 사이에서는 매매를 하지 말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즘 지수가 오르더라도 오르는 종목이 얼마 없습니다. 따라서 이 점은 낙폭과대 우량주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라는 점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신창원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최명성 소장의 최강 종목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SPM 파트너스의 최명성 소장님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신나게 상큼하게 출발하는 최명성 소장입니다. 네, 오늘의 추천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의 추천주는 동양기전입니다.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련 회사입니다. 자동차용 전압부품, 유압기기, 산업기기 등의 생산을 주력 하는 업체로서 한국GM, 두산인프라코, 건설업자, 주유소 등이 주요 고객입니다. 자동차 부품 부분에서는 최근에 경기 회복세와 지속적 저비용 구조, 실현 및 신흥국 시장 개척, 현대차 기아차로부터 파워 윈도우 모터 수준가에 힘입어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유압압기 사업 부분 역시 내수의 성수기 진입과 수출 경기 회복으로 전망이 밝은 편입니다. 3년 연속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 중입니다. 유보이익 1600%로 양호합니다.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상승 추세로 인하여 다시 한번 그동안 상승하지 않았던 자동차 부품주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계속 증가 중에 있습니다. 심리도 및 신용비율도 양호합니다. 보유 기간은 약 2주가 되겠습니다. 매수가는 12,000원에서 12,600원 사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목표가는 13,500원이고요. 예상 수익은 약 10%입니다. 손절가는 11,500원입니다. 종목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이어서 3월 25일 이번 주 월요일에 추천해 주셨던 소울본 다시 한번 AS를 받아보겠습니다. 어제도 거의 10% 가까이 오르던데요.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거의 지금 3일 연속 상한가가 나온 것 같아요. 네. 솔본은 과거 대표적인 코스닥 대장주인데요. 코스닥이 신고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한 번쯤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했는데요. 거의 3일 연속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오늘부터는 80% 이상 매도하시고요. 흥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제 전국에서 솔본에 대해서 문의하는 전화가 좀 몇 통 왔어요. 여기서 사야 되느냐고 물어보신 분들이 5분 이상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코 반대입니다. 네버입니다. 네버 반대입니다. 3년 전에는 센 종목은 기본이 상한가가 5개 나왔죠. 더블 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금강원에서 감시가 심하기 때문에 상한가 2-3개 정도 나오면 조정주고 다시 상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오늘부터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망하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른 두 종목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피델렉스인데요. 저희 최병곤 전문가가 추천했던 종목 같아요. 이렇게 바닥권에서 상한가가 3개 나왔다가 일주일 정도 조정을 주고 다시 갔습니다. 그러니까 조정 구간이 항상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스페콘인데요. 스페콘은 제가 전에 추천했는데 상한가 3개 정도 나왔다가 약 2주 정도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솔본을 이 자리에 잡았다가 2주 정도 이렇게 하락하면 완전 낭패죠. 그 다음에 KCT인데요. KCT도 상한가 2개 정도 나와서 한 일주일 정도 조정 주고 다시 갔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정 구간을 확인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천하는 바닥권에서 시작하는 종목은요, 제가 이런 데서 많이 추천을 하죠. 바닥권에서 시작하는 종목은 매매하다 보면 거의 계좌에 손실은 없으며 1년 대비 약 100%에서 이처럼 급등하는 종목을 몇 종목 하다 보면 1년 대비 약 200% 이상 수익도 가능합니다. 항상 조급하지 마시고 시간을 잘 기다리는 것도 주식의 중요한 기법이니 항상 주식은 짧게는 한두 달, 길게는 1년 이상을 보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바로 앞에서 이제 방송하신 전문가께서 우량주라든가 뭐 삼성전자 또 선물 지수를 너무 잘 하시는데요. 그분 말 잘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주식이 FM입니다. 간혹 보면 주식을 하신 분들 중에서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을 못 참아서 안달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런 분들은 빨리 주식시장을 떠나시는 게 좋습니다. 제 과거로 볼 때 제가 수천 명을 봤습니다. 대한민국 SK Y대학, 하버드 대학 나오신 분도 많았는데요. 성급하는 사람 치고 깡통 안 차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저희 경험으로 봐서는 거의 깡통 차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주식은 절대로 성공하시면 안 됩니다. 주식은 1년 80%가 하락 조정하는 구간, 상승하는 구간은 약 20%밖에 안 됩니다. 1년 8개월에서 9개월 정도를 조정 하락 구간을 기다리지 못하면 수익이 나는 3개월에서 4개월간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기다려야 수익이 납니다. 제 말 잘 명심하시고요. 제가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을 하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성공 투자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의 에이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SPM 파트너스의 최명성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어서 3월 28일 목요일 증권사별 리포트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한금융투자는 화인텍을 꼽았습니다. 조선용 보냉장제 부문이 올해 120%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2012년보다 각각 57%, 99%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투자 의견 바입니다. 이어서 우리투자증권 SK이노베이션을 꼽았는데요. 2월 미국 정제 가동률 하락과 계절적 수요 증가에 따른 정제 마진 상승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바입니다. 다음은 IM투자증권입니다. 메리츠 화재를 꼽았는데요. 사업비 추가 상각에 대한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요. 양호한 실적이 시현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바이고요. 목표 주가는 15,400원입니다. 다음은 신영증권입니다. 한미약품을 꼽았는데요. 고마진의 아모젤탄, 에소메졸 등 완제 의약품의 수출 증가로 외형 성장과 수익성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바이고요. 목표 주가는 18만 1,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HMC 투자증권 살펴보겠습니다. 대덕 GDS를 꼽았는데요. 스마트 기기의 카메라 모듈 모멘텀이 강화될 것이라고 보면서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는 2만 4,000원 유지합니다. 네, 이 가운데 오늘은 신한금융투자 연결해서 자세한 오늘장 대응 전략과 함께 관심 종목의 설명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반포지점의 최승훈 과장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목요일장 전략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예, 일단 1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1분기 실적 변수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현재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실제 발표된 이익 예상치에 못 미치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났고 또 최근에 이익 전망이 지속적으로 하락했기 때문인데요. 저희 회사의 의견은 이번 1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나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유는 시장의 기대치가 이미 낮아졌고 1분기를 저점으로 점진적으로 이익의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1분기 이익은 대체로 예상치에 부합하는 경향이 많았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을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라는 의견입니다. 또 이번 1분기 실적 이 시즌에 주목해야 할 세 가지 업종군으로 턴어라운드가 확실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군, 그리고 이익 저점이 확실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군, 그리고 지속적으로 성장이 나타날 수 있는 종목군에 관심을 기울이라는 금일의 시황입니다. 네, 이어서 신규 편입 종목인 화인텍 자세한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화인텍은 조선용 보온내장재를 주로 생산을 하는 업체인데요. 이 올해 같은 경우 조선용 보온내장재의 신규 수주가 크게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50%에서 10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또 올해 현재까지의 신규 수주 금액이 900억 원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연간으로는 3천억 이상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최근에 조선용 보온내장재의 신규 수주가 증가를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익 모멘텀이나 성장 모멘텀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실적 모멘텀이 두드러지는 화인텍에 대한 자세한 설명까지 들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최승훈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제 목요일장 출발을 25분 정도 남겨놓은 상황인데요. 예상 지수는 상승 출발한 이후에 지금은 다시 하락 전환한 상황입니다. 코스피는 1991포인트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은 548포인트로 어제 종가보다 0.3포인트 정도 내려온 수치 가리키고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 오늘장 살펴봐야 할 체크포인트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짚어보면서 오늘장 전망과 함께 자세한 대응 전략을 꾸려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양수모입니다. 네, 먼저 오늘장 일정부터 살펴볼게요. 중요한 일정이 있더라고요. 네, 오늘 이제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발표가 이제 오늘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박근혜 정부가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 종합 경제 정책이 오늘부터 이제 그 발표될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제 적극적인 경기 부양에 대한 조치에 대한 시행 여부, 그리고 추가 경정 예산 편성에 대한 규모,
그리고 부동산 활성화 대책에 대한 강도 여부가 좀 관심이 좀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일단 정부의 추경 예산은요, 일단 고용률 70%를 달성을 목표로 제시한 이제 박 대통령의 기조에 맞춰서 주로 이제 일자리를 중심으로 하는 민생 분야에 집중될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결국 이제 오늘 체크할 포인트는 정부의 10조 원대 추가 경정 예산 편성 여부가 어디로 가느냐, 또 이에 따른 수혜주들은 무엇이냐, 요게 이제 포인트를 좀 맞히시는 것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서울 모터쇼가 이제 또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2013 서울 모터쇼가 이제 일산 킨텍스에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내일 이제 그 개막식을 이제 가질 예정인데요. 이제 미래 자동차에 대한 흐름과 또 방향성에 대한 제시, 또 비교 전시를 통해서 기술 개발에 대한 촉진과 또 바이어를 유치할 그런 진행을 좀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오늘 이제 국제 웰빙 건강 그리고 의료 박람회가 또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또 이에 따른 또 관련주, 의료기기 관련주들도 한번 관심을 또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또 이제 UN, 이제 녹색 기후연금에 대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인천시가 물관리 정책 포럼이 오늘부터 인천에서 열릴 예정인데요. 이제 뭐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물관리에 대한 정책 방향성, 그리고 인천의 워터프론트 발전에 대한 방안, 또 물시범 도시에 대한 인천의 역할 강화에 대해서 이제 발표가 예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천시의 물관리 정책 포럼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오늘 이제 뭐 넷마블에서 이제 마구더리얼 이제 출시가 또 예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뭐 관련주는 뭐 CJ E&M 쪽을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그 해외 증시, 이제 미국 쪽에서도 경제지표 발표와 실적 발표까지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뭐 4분기 GDP 확정치에 대한 경제지표 발표가 또 예정되어져 있고요. 또 3월 달에 있는 시카고 PMI 지수, 그리고 주간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블랙베리에 대한 실적 발표가 또 예정되어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시황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뭐 코스피 지수 1989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은 548포인트로 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뭐 제가 어제 계속 강조해드렸던 1988포인트에 대한 저항 구간대는 안착을 한 모습입니다. 여전히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뭐 2020포인트까지 밴드권을 열어두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2000포인트의 도전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2000포인트를 넘어가되 2004포인트에 대한 포인트 구간을 좀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포인트는요, 이제 그 이전에 만들어 놓았던 변곡자리, 그러니까 뭐 밑꼬리가 달리거나 혹은 아랫꼬리가 달렸던 그런 시장의 중심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2004포인트 구간대에서는 새로운 수급 주체가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1988포인트 이하에서는 기술적 신호 쪽으로 놓고 본다면은 바닥 신호가 나타나고는 있지만 수급 개선이 나타나야 될 그 시급한 시점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한번 해드렸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 시장을 놓고 보면요, 키프로스 악재로 우리가 1950포인트 선을 한번 내주었었죠. 그러면서 내주었다가 다시 한번 최근 또 순항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최근 뭐 북한발 리스크가 잇따라 이제 불거지면서 시장을 많이 위협하고 있고, 또 위협하고는 있지만 크게 흔들리지 않고 이내 빠른 속도로 시장의 안정을 되찾으면서 탄탄한 체력들을 좀 과시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일단 뭐 키프로스 사태가 진정 국면에 좀 접어들었고요. 또 고용, 또 미국의 경제 지표가 또 개선되면서 또 경기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결국 우리 국내에서 이제 정부가 준비 중인 이제 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한 기대도가 많이 큰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올해 경기 부양에 대한 이제 로드맵을 이제 보면서 추가 경정 예산의 규모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주고요. 일단 정부가 대규모 추경 예산을 집행한 이후에는 주가가 오른 적이 많았습니다.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상승 곡선이 또 기대는 되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2004포인트에서 수급 주체를 찾지 못한다라면은 다시 한번 단기 조정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조정에 우려하기보다는 추세적인 상승을 우리가 염두를 해두고 그동안에 우리가 비싸서 사지 못했던 종목들을 중심으로 좀 옥석 가리는 것이 좀 필요해 보인다라고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요. 결국에는 이런 쪽으로 이제 방향 포커스를 좀 맞춰보겠습니다. 뭐 지금 뭐 경기 소외주들뿐만 아니라 또 지금 지수 트로이카 관련주들, 뭐 증권, 금융, 건설 쪽에 대한 방향성, 오늘 정책 쪽에서 부동산 활성화 정책이 나온다면은 결국에는 또
건설주 쪽으로도 일단 포커스가 좀 맞춰질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좀 주시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결국에는 지금 시장 상황을 좀 놓고 보았을 때 그렇게 크게 부정적인 스타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시장에서 소외되었던 업종들이 뭐였습니까? 바로 화학 업종들 그리고 철강 업종이었거든요. 결국 지금 철강 업종과 화학 업종들이 지금 국가에서 바닥 국면을 좀 보여주고 있고 주가가 밀리더라도 덜 밀리는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덜 올랐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좀 많이 풍기는 시장입니다. 결국 지금 시점에서는 경기 수혜주에 대한 철강과 화학 섹터들이 움직임을 좀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3월 말로 이제 가면 갈수록 윈도우 드레싱에 대한 효과도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하다. 왜? 결국에는 지금 이제 1사분기가 이제 마감이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수익률 게임을 잡기 위한 투시권들의 움직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일단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국 지금 현재 뱅가드 물량, 벤치마크 변경이 완료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좀 매수적인 부분에서는 좀 제한적이고 또 매도 물량은 늘어날 가능성이 좀 높은 시점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철강과 화학 업종 그동안에 경기 소외됐던 업종들이 움직임을 좀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굿모닝 대박의 감 준비한 순서는 여기에서 모두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장 출발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금요일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